네, 화제가 되는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쿠르스크 탈환을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 병사 총 5만 명을 집결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감청한 북한군의 무선 통신 내역 공개를 했는데요.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자들, 나물개, 수신. 물개 하나, 물개, 수신. 네, 들으신 것처럼 사자, 물개 정확하게 북한 말이 들리거든요. 어떤 내용을 수신했다고 보세요? 네, 사자가 물개를 찾고 있죠. 네, 빨리 물개 우리 연락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마 주둔지에서 어디 수리를 위해서 멀리 떠나 있는데 이제 부대로 복귀하라. 그래서 찾는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파상 공격이 지금 이제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도 공격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아마 감청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 러시아가 이제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서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 소집을 했다. 이런 외신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군의 역할이 그래도 결국은 보병적인 역할이 아니겠냐. 이런 식의 분석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이제 휴전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치열하게 이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쿠르스크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지역이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됩니다. 한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북한군 병력 11,000명과 러시아군 병력 한 4만여 명이 결집을 해서 5만여 명의 병력으로 결국은 반격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을 갖다가 이제 러시아 영토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지금 대격전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오늘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했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비준을 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6월에 이제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군사동맹 조약이죠. 유엔 헌장과 자위권에 의해서 어느 일방이 전투에 하면 무조건적으로 방어를 한다라는 입장인데 요거 북한에서는 소식이 안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9일 날 이제 푸틴이 비준 서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북한도 김정은이 비준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이면서 이제는 양측이 완벽하게 군사동맹 조약을 발효시킨다라는 것이죠. 무기 아니고요. 언제 어느 때든지 전투가 나면 상호 간에 파병을 해서 지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북러 간의 군사동맹 조약은 현실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추가 파병, 무기 지원 가능성 여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가능성은 이제 무한대로 열려 있습니다. 현재 11,000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최대 10만여 명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유세 기간 동안에 본인이 뭐 24시간 안에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했지만 이제 휴전을 두고 양측이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벌써 이제 물밑에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튿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를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러시아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정상이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러시아가 몸값을 높이려는 전술이죠. 워싱턴 포스트가 통화 안 한 것을 통화했다고 보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제안은 현 국경선을 인정하고 확전을 하지 마라. 그리고 나토군이 이 이제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이제 휴전안을 제시안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더 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1월 1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 최대한의
땅의 반격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여유 있게 이제 휴전에 들어가겠다.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아주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휴전 제의를 조금 아주 마다하는 듯한 몸값 올리기 전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새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집권 2기를 맡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크라 지원을 얼마나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선인의 장남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국의 지원이 끊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12월 17일, 38일 남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12월 17일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제 취임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때까지만 바이든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대로 빨리 종전, 휴전으로 가라는 이제 일종의 무언의 압박 전술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가운데도 지난 주말 밤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 주고받았습니다. 종전이 정말로 이뤄질 수 있을지 트럼프는 뭐 내가 당선만 되면 24시간 안에 종전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종전에 대해서. 네, 호언장담과 달리 현실은 이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확전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양측이 드론 공격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에 145대를 쐈고요. 또 이쪽에서도 84대를 모스크바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34대가 모스크바 영공에 나타났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입니다. 해요. 네, 양측의 뭐 마지막 일종의 뭐 치열한 마지막 기싸움이라 할까요? 그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20일까지는 상당히 양측이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젤렌스키도 여기서 밀린다면 이제 휴전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올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그러고 푸틴은 또 유리한 휴전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쿠르스크를 밀어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군을.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이 트럼프 당선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더욱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이런 상황이 취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마 무기 지원을 미국이 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 무기만 가지고는 러시아군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취임 이후에는 조금 러시아 측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